제가 불과 몇 달 전까지 내 인생의 직원은 없다 생각했거든요. 왜 그랬냐? 사장님들은 공감하실 건데 우리가 사람을 왜 뽑습니까? 바빠서 시간 아끼려고 사람을 뽑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 시간이 더 들어. 내가 하면 10분이면 끝나는데 시켜놓으면 2-3시간이 걸려. 그러면 기껏 가르쳐놨더니 시간 더 걸리고 답답해서 내가 한다. 그래서 시간이 더 들어요. 그리고 사실 좀 능력이 없으면 태도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제가 들었던 사례는 얼마 전에 들었는데 한 대표님이 회사에서 어떤 상품을 런칭해서 잘 됐어요. 근데 사실 중요한 일은 대표가 다 했어. 아니면은 좀 임원급이 다 했어. 근데 막 입사한 사원이 자잘한 일을 좀 했는데 그 일에 조금 기여를 했는데 대표님 매출이 몇십억 나왔으니까 저 5천만 원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한 게 없대요. 실제로 어떤 일 했냐 물어봤어요. 제가 봐도 한 게 없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이랑 막 급여나 복지 이런 거 비교하면서 막 해달라 그러고 어쨌든 능력도 그렇게 기대만큼 아닌데 능력 좋으면 뭐 얼마든지 해주지. 근데 복지나 처우, 대우만 권리만 찾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혹시 좀 요새 특히 막 20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한번 당해봤거든요. 그 20대 직원을 뽑았는데 예전에 전 회사에서 그냥 갑자기 잠수를 타버려요. 새벽 3시에 문자 남겨놓고 출근을 안 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방금 같은 경우는 뭐 잘 못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일을 잘한다 뽑아서 잘했다 그것도 좀 문제예요. 왜? 결국 자기 일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얘한테 다 가르쳐놓고 다 넘겨놓고 했는데 나가버리네? 처음부터 리셋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몇 번 맞다 보면 많은 대표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야 그냥 내가 하고 만다 1인 기업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시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왜 직원은 없다? 1인 기업 해야겠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인생에 직원 없다. 그냥 나 사람 안 쓰고 내가 다 할래. 이러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사업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사업 왜 하십니까? 물론 돈 벌고 싶어서. 맞죠? 근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돈만 벌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자유가 중요하거든요. 즉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일할 수 있고 내 일을 내가 고를 수 있고 이런 선택권에 대한 부분이 사업을 선택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위임하지 못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선택권도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줄창 앉아서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건 하기 싫은 일이건 줄창해야 돼요. 사업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디자인이야. 그럼 내가 디자인만 하고 싶으니까 디자인 사업 혼자 해야지. 디자인만 할 수 없어요. 계약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세금 계산서도 해야 되고 엄청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쫙 쌓여지고 내가 다 하면은 시간의 자유가 없어요. 자영업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일일 평균 10시간 정도거든요. 그리고 10명 중에 4명은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합니다. 자영업자 중에서.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과연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가 맞는 것인가? 그리고 위임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일이 커지다 보면 업무가 다양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업무가 절대로 동일한 우선순위일 수가 없거든요. 아까 제가 세금 계산서, 디자인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중에서 분명히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 누가 해도 상관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당 가치가 큰 대표가 아니면 그런 직원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일과 우선순위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런데 위임이 안 되면 여기에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더 큰 기회가 보여도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위임을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혼자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밖에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해야 할 일들이 상품 기획 및 제작, 마케팅, 브랜딩, CS, 행정, 사무 등등 엄청 많죠. 근데 다 아무리 간단한 일이어도 시간을 잡아먹거든요. 그럼 사이즈가 커지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내 시간은 주 7일 24시간이 전부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과부하가 걸리면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사이즈 자체를 내가 제한하는 일이 됩니다. 설령 나의 능력과 재능이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원래 깜냥은 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임을 해야 합니다. 위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위임을 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은 해요. 해보려고 해. 근데 앞서 말했듯이 눈에 안 차는 경우가 많고요. 직원들이 뭐 능력 대비 과한 요구를 하거나 퇴사 리스크가 있다거나 다양한 문제가 있죠. 그럼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에는 너무너무 희소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위임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꼭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AI에게 상당히 많은 일을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위임을 어떻게 하는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위임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그때 사람에게 위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I에게 위임하는 법입니다. 사실 요새 좀 반복 업무, 특히 지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는 AI가 거의 다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되는 이 피지컬 업무가 위임이 빡세지, 지적 업무는 한 그냥 50% 이상은, 50%가 뭐야, 7, 80% 이상 대체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얼마나 더 잘하냐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어쨌든 대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AI가 좋다는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현업에서 유의미하게 AI로 효율화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만들었습니다. 프레임워크 외우시기 좋게 이름을 만들었는데 RSP 프레임워크예요. 뭐라고요? RSP. 먼저 R은 뭐냐? 루틴입니다. 루틴. 내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루틴이 있을 거잖아요. 매일매일 혹은 매주 하고 있는 일, 그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이 뭔지 그걸 먼저 정의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 S는요, 여러분이 좀 생소한 영어 단어일 수 있는데 스키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키마는 배경 지식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그 루틴, 아까 반복되는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이 뭔가, 이거를 AI에게 입력해 주고요. 마지막 P는요, 프롬프트입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수행할 R, 루틴을 스키마, 이 배경 지식에 따라서 수행할 프롬프트를 만들면 지적인 반복 업무를 자동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RSP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입니다. R은 루틴이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쭉 적어보세요. 노트를 꺼내가지고 내가 반복적으로 매주 하고 있는 일이 뭐지? 한번 쭉 적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 매주 하는 일이 유튜브 원고를, 제가 유튜브 원고를 뉴스레터 글로 바꿔서 이메일로도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이 원고를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원고는 구어체니까. 이거를 좀 뉴스레터스럽게 정제된 글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는데 이거 사실 기계적인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반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적었다고 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뭐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현장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같은 분들, 뭐 혹은 청소를 한다거나 줄눈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보통 이분들이 하는 마케팅이 뭐냐면 현장 사진 비포 애프터를 찍은 다음에 그 무슨 아파트 뭐를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이랬는데 제가 이런 걸 신경 써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하면서 블로그 글로 마케팅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도 뭡니까? 현장을 갈 때마다 반복하는 반복 업무예요. 유형은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중에 이렇게 지적으로 반복되는 업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루틴이에요. R. 이런 걸 다 적어봐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S, 스키마, 배경 지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AI한테 이 배경 지식들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원고를 뉴스레터로 바꾼다고 그랬죠. 근데 이 작업을 원래는 AI에게 시킬 생각을 못하고 제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썼던 뉴스레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썼던 그 뉴스레터들을 넣어준 다음에 야,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해주는 프롬프트를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까 블로그 글도 내가 썼던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다 긁어가지고 AI한테 넣어주고 야, 이게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스키마, 배경 지식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해놓은 게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 배경 지식이 꼭 내 거일 필요는 없어요. 즉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좋은 사례가 있다면은 그거를 참고해서 그대로 베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식이라거나 좀 좋은 포인트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시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제가 작성한 뉴스레터입니다. 유튜브 컨텐츠 원고를 이렇게 뉴스레터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바꿀 때 제가 수작업으로 했으니까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 문체 이런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그냥 쫙 긁겠습니다. 자, 이렇게 쫙 긁었어요. 그런 다음에 제미나이나 챗 GPT나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여기서 모드를 빠른 모드 혹은 사고 모드, 프로 모드 있는데 기왕이면 유료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고 모드나 프로를 쓰시고요. 무료여도 사고 모드를 조금은 쓰실 수 있을 건데 금방 끝날 거예요. 기왕이면 근데 저는 AI 하나 정도는 GPT나 뭐 제미나이나 하나 정도는 구독을 하셔라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시연이니까 빠른 모드로 해볼게요. 이렇게 복사해 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가 들어갔어요. 또 다른 글 한번 볼게요. 또 다른 글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또 복사할게요. 자, 이렇게 복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또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는 거죠. 그럼 지금 됐어요. 쭉 붙여넣기가 됐습니다. 이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과정이냐면 AI한테 근거 자료를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써놓은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구글의 AI 모드에 가시면요.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 가령 제가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케팅 대행사가 쓴 블로그 홍보글 중에서 좋은 글 링크들을 추출해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 글들은 한국 특히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된 글이어야 하고 실제로 상위 노출이 되어 있어야 해. 뭐 이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막 글을 블로그를 가져와요. 그리고 옆에 사이트 11개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런 게 블로그 대행사나 이런 마케팅 대행사에서 쓴 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글대로 나도 얘들은 잘 썼을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잘 쓰고 싶어. 그럼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글을 만약에 긁어진다면 긁으면 되는데 이 글은 여기는 긁은 걸 막아놨어요. 이렇게 긁는다는 게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걸 막아놨어요. 여기는. 베껴 쓰라는 게 그냥 타이핑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안 막아놓은 글을 찾아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타이핑을 하라고 했는데 그 글을 그대로 베껴서 여러분의 컨텐츠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AI에게 뭘 할 거냐면은 이 글을 가지고 이런 글과 유사하게라는 말은 형식과 그 전개 방식과 논리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글을 만들 거야 라고 AI한테 알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RSP. 먼저 R은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를 정의하고 S 스키마. 그에 대해 필요한 근거 자료. 이렇게라고 AI가 참고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근거 자료 모으는 작업까지 우리가 한 거예요. 이 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직원에게 만약에 뭐를 가르친다면 여러분이 방금 루틴으로 정해놓은 일을 직원에게 가르친다면 당연히 잘 됐던 사례가 어떤 것들인지 나는 이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직원에게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고 노하우가 없는 직원한테 가르쳐준다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자료를 모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P 프롬프트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방금처럼 이게 스키마를 배경 지식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배경 지식 넣고 이런 글 써줘 이렇게만 해줘도 AI가 해주거든요. 근데 그때그때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은 그때그때 나오는 결과물의 질이 균질하지 않아요. 막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 고정적으로 내가 언제 어떻게 문의를 하든 요청을 하든 너는 이렇게 일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매뉴얼이 필요해요. 그래서 프롬프트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프롬프트라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인스타 이런 데서 댓글에 뭐 남겨주시면 프롬프트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신청받는 거 보셨죠. 그리고 그런 거 들어가 보면 프롬프트가 끝내주거든요. 그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프롬프트도 AI가 만든 거예요. 방금 제가 뉴스레터 그거를 가지고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뉴스레터 글을 2개 넣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하는 반복 작업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위에 첨부된 2가지 글은 내가 발행했던 유튜브 영상 원고를 뉴스레터화 한 거야. 유튜브 영상은 구어체인데 위 글은 뉴스레터라는 포맷에 맞게 격식 있는 문어체로 다듬은 거지.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위 첨부된 2가지 글의 문체, 스타일, 논리 전개 방식 등 주요 요소들을 분석하고 여기까지 이제 지시를 한 거죠. 학습해 줘.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유튜브 원고는 어차피 나왔을 거잖아요. 그럼 유튜브 원고를 여기다 그대로 입력하기만 하면 뉴스레터로 바꿔주게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유튜브 원고를 입력해 주면 자동으로 AI가 뉴스레터로 변환해 주는 프롬프트로 만들어줘. 이게 중요해요. 지금 저는 뉴스레터 원고를 뉴스레터로 바꾸는 거 정도로 했지만은 아까 블로그 글도 똑같고요. 여러분이 자동하고 싶은 게 뭐든 간에 내가 이걸 하고 싶어 이렇게 만들 거야. 그거를 만들어주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줘라고 AI한테 시키는 거예요. 프롬프트는 인간이 쓰는 게 아니에요. AI가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얘가 스타일을 분석하죠. 논리 전개는 후킹을 한다.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증거를 보여주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CTA를 한다. 문체 및 톤은 전문적이지만 친절하게 권유한다. 문답법을 활용하고 비유의 적절성을 활용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여기 분석에 다 들어가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요. 만약에 얘가 분석을 했는데 중요한 걸 놓쳤네? 그러면은 얘한테 말하시면 됩니다. 야, 이런 포인트가 빠졌다. 넣어라. 그러고 나서 얘가 어떻게 하냐? 프롬프트를 써줬죠. 롤. 너는 원고를 바탕으로 고도의 마케팅 뉴스레터를 작성하는 콘텐츠 라이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일을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프롬프트가 나왔죠? 이걸 복사해서 새 채팅을 열어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원고를 여기다가 마지막에 여기에 원고를 붙여 넣으라고 되어 있죠.
원고를 붙여 넣으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녹음했던 원고를 한번 넣어볼게요. 제 본캐인 북토크 채널에 올라갔던 원고를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걸 어떻게 바꾸나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1년 뒤가 바뀌지 않는 이유. 인생을 구원할 마법의 2시간. 혹시 지난 일주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셨나요? 회의하고 답장하고 쏟아지는 카톡에 대응하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그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제 원고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 요약이 돼버린 감이 있어요. 조금 중요한 게 빠졌어. 그러면은 얘한테 원본 영상 내용이 지나치게 생략됐어. 누락되는 내용 전혀 없이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해줘. 길이가 길어져도 돼. 만약 이렇게 쓰면은 얘가 또 다시 쫙 씁니다. 이제 그럼 이제 더 길어져요. 그쵸? 진짜 안 빠지고 이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반복 업무가 무엇이건요? 그 일을 정의하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넣어주고 그걸 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이게 기본이다. 제가 지금은 컨텐츠를 뉴스레터로 바꾸는 이거는 텍스트 작업이잖아요. 이걸로 간단하게만 보여드렸는데 사실 요즘은 이걸로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요.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보고서, 리포트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콘텐츠도 만들 수 있어요. 엄청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AI가 그냥 이 일을 하냐 마냐 해줄 수 있냐 없냐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꼭 활용해 보시고요. 제가 이게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제가 디지털 레버리지 부트캠프라는 AI를 활용해 SNS 마케팅하는 교육을 운영하거든요. 근데 이게 컨텐츠 마케팅 거의 안 해보셨던 분들이 한 달 동안 하는데 한 달 동안 월 매출을 추가 매출 1,500만 원 만들고 250만 원 만들고 200만 원 번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좀 큰 사례긴 한데요. 그 외에도 뭐 그냥 수강생 몇 명, 수강생 2명, 3명 추가로 모집했어요. 한 5개 팔았어요. 이런 사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모든 성과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SNS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초보자들이 대부분인데 만들어낸 성과라는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AI를 잘 써먹게 제가 도와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임만 잘하면 AI가 진짜 시간도 아껴주고 돈도 벌어다 줘요. 그러니 이제 정말로 위임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그 레버리지 부트캠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현재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에는 대기 신청 기간이고요. 여러분이 이걸 나중에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대기 신청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운 좋으면은 바로 신청이 가능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AI에게 위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손을 타야만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검수를 해야 되는 일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위임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사람에게 위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위임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은요. 애당초 잘 뽑는 겁니다. 부부의 갈등을 피하는 최고의 비법이 뭐냐면요. 애당초 중대한 갈등 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현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갈등 사유란 뭐 종교라든지 경제관이라든지 육아 아이를 몇 명 낳고 뭐 이런 육아관에 대한 것이라든지 물론 이게 100% 일치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갈등과 의견 조율은 당연히 필요한데 정말 중대하게 너랑 나는 이 분야에서는 정말 같이 살 수 없어 이런 거는 애당초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채용하고 위임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잘 맞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럼 애당초 잘 뽑는 방법이 뭐가 있냐?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첫 번째로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은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은요. 돈 많이 준다고 무조건 오지 않거든요. 누구와 일하고 내가 누구랑 일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어떤 의미에 기여하고 있고 이런 게 중요한 세대예요. 그런데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분들이 몰려옵니다. 심지어 객관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조건임에도 몰려와요. 저희 회사가 이제 3인 체제거든요. 근데 저 말고 나머지 두 분도요. 사실 저 있을 땐 저 혼자니까 1인 기업에 저희 사무실만 그냥 한 10평대거든요. 요 정도. 그리고 전라남도에 있어요. 요런 기업에 오실 분들이 사실 아니에요. 만약에 저라는 사람, 북토크라는 사람, 이찬양이라는 사람의 어떤 퍼스널 브랜딩이 없었다면요. 채용 공고를 봤어도 뭐 이런 데가 있어? 나 안 가. 오라고 해도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 있으니 저를 보고 감사하게 와주셨어요. 그래서 대표자가 퍼스널 브랜딩이 잘 돼 있다면은 사람을 잘 뽑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여러분이 SNS 마케팅을 꼭 하셔야 하는 이유예요. 그걸로 매출 안 만들어도 돼. 좋은 직원 뽑으면 그게 사실 훨씬 더 남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잘 뽑는 두 번째 방법은요. 시켜보고 뽑는 겁니다.
리워크란 책에 이렇게 나와요. 가장 좋은 채용 방법은 실제로 일을 시켜보는 것이다. 이력서나 면접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결과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작은 프로젝트를 맡기고 돈을 지불하라. 20시간 정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게 해보면 그가 팀과 어떻게 협업하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실력이 어떤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사실 이력서, 특히 면접은 거짓말 하라는 판이거든요. 그냥 거짓말 판이야. 면접은 특히 대놓고 거짓말 하라고 판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누가 거기서 싫은 말 하겠습니까? 회사를 위해 영혼을 바치겠다고 하죠. 근데 일을 시켜보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 일을 시켜보고 채용을 하면 좋은 점이, 제가 전에 한번 채용을 진행했는데 한 분이 지원서가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너무 완벽해요. 와, 진짜 이 사람은 무조건 모셔와야겠다. 연봉 비싸도 모셔와야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채용할 때 제가 실무 테스트를 넣어놨었어요. 근데 사실 그분의 이력서를 보고 이거 실무 테스트 보지 말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하기로 한 건 해야지라고 했는데 실무 테스트를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이력서는 화려하게 썼지만 그 정도 태도와 그 정도 열정이었으면 와서 일을 어떻게 했을지가 좀 보이잖아요. 열정이 애당초 높지 않았던 거죠. 힘들면 나갔겠죠. 그래서 그 정도면 안 뽑는 게 결국 회사의 비용을 줄이는 길이었겠죠. 그래서 일을 시켜보고 뽑는 게 애당초 잘 뽑는 좋은 방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잘 뽑는 방법은 태도와 컬처 핏을 역량보다 우선해서 보는 겁니다. 물론 역량 중요해요. 잘하는 거 중요해. 실력 있어야 돼. 근데 아무리 실력 있어도 태도가 별로고 컬처에 안 맞으면은 그 사람은 사실 장기적으로 조직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힘들거든요. 반면에 역량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아예 없으면 안 돼요. 적어도 역량이라고 하면 업무 실무 능력이 아직 없어도 이해력과 태도는 돼야 돼. 근데 그렇다면 그 정도는 갖췄다면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첫 번째, 퍼스널 브랜딩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일을 시켜보고 뽑고 태도와 컬처 핏을 잘 보면은 애당초 좋은 사람을 뽑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람에게 위임할 때 필요한 두 번째 스킬은요, 기대를 낮추는 겁니다. 사람을 뽑아서 위임할 때요, 이 사람이 100% 나를 대체할 거다 혹은 나보다 더 잘할 거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 사람들이 궤도에 오르면 나보다 잘할 거라고 믿어야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나중에 올 겁니다. 근데 초기 사업자가 처음에 사람 뽑으면서 처음부터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의 방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80%면 충분하다. 우리가 누군가를 채용하는 목적은 막 일을, 사업을 키우고 매출을 올리고 그게 아니라 내 시간을 되찾는 거다. 그리고 내 시간을 되찾는 거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려면 100분이 걸리는데 이 사람이 해도 손을 대야 돼. 검토를 해야 돼. 그렇지만 이제 20분만 쓰면 돼. 시간의 80%가 아껴진 거죠. 그것만 해도 100% 훌륭하다라고 시간 해방이라는 책에서 말해요. 가령 제가 영상 편집을 제가 지원 안 한 지 오래됐지만은 제가 처음 영상 편집을 할 때 제가 영상 편집도 그래도 제 채널이니까 아무리 영상 편집을 잘하시는 분들이어도 제가 익숙하고 저한테 맞는 건 제가 제일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하면 처음엔 제가 수정을 할 게 생깁니다. 처음에는 수정할 게 많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편집하는 것보다 시간이 5분의 1로 줄어요. 그거면 된 겁니다. 시간의 80%를 아껴주기만 해도 100% 훌륭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기대를 과하게 하면 안 되고요. 시간만 아껴줘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되찾는다는 개념으로 위임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위임하는 세 번째 비결은요, 믿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아까 1, 2 잘 뽑았고 기대를 낮췄어도 별로인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수습 기간 안에 그 수습 끝나기 전에 내보내야겠죠. 그런데 아웃라이어들,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대를 뛰어넘는 기대 이상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믿어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위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위임이라고 했습니다. 방임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고 눈에 안 찰 수 있죠. 그 사람이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뭐냐면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가 아니고 성장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태도는 됐어. 태도는 좋아. 그리고 내 방향성에도 동의해. 그러면 믿어주고 기다리면 성장하겠지.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사람에게 위임을 잘하려면 어떡합니까? 애당초 잘 뽑아라. 기대를 낮춰라. 믿어라. 이렇게 해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괜히 사람 뽑았다 싶을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안 뽑는다고 인생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인생에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나 마찬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과 문제 없는 사업을 만들겠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스트레스를 견딜 것인가, 이걸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가라면 기왕이면
리턴이 큰 스트레스를 견디는 게 저는 맞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용하고 위임하는 사업가에게 최고로 스트레스는 커도 최고로 리턴이 돌아올 스트레스는 위임하는 스트레스입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내 인생에 직원은 없다. 나 평생 1인 기업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시간을 얻으려 했는데 시간이 없고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되는데 선택권이 없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밖에 못한다. 그래서 위임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 위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첫 번째 AI에게 위임할 수 있다. AI에게 어떻게? RSP. 내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루틴을 정의하고 그 수행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확립해서 AI에게 입력한 다음 이걸 수행할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에게 위임할 땐 어떻게 하자? 첫 번째, 애당초 잘 뽑자.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건 실무 테스트를 하고 태도를 중시하건. 두 번째, 기대를 좀 낮춰라. 100% 대체할 수 없다. 80%의 시간만 아껴줘도 100% 훌륭하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 세 번째, 일단 이 사람이 내 기대 이상을 한번 뛰어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어라. 믿으라는 게 내버려두라는 말이 아니고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결국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해서 위임을 하건 뭘 하건요. 문제는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기로 선택한 이상 사업을 안 해도 인생에는 항상 스트레스가 있고 문제가 있을 거예요. 결국 어느 스트레스를 견디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왕 견뎌야 한다면 기왕이면 리턴이 큰 스트레스를 견디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다시 팀을 만드는 걸 시작하고 있고요. 조금 더 위임하고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그냥 견디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니까 오히려 와주시는 분들이 제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위임의 어떤 마음의 장벽 이런 걸 좀 넘어보시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